그날 밤, 김지은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이민지가 보였다. 지은 씨, 늦었네요. 수아가 자고 있어요.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은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민지는 베이비시터일 뿐인데 열쇠도 없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지은은 32살의 싱글 여성이었다.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결혼은 생각하지 않았다. 남자들과의 관계가 항상 어색하고 불편했다. 대신 그녀는 가족을 꿈꿨다. 그래서 5살 된 고아 소녀 수아를 입양했다. 입양 과정은 힘들었지만 수아를 처음 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수아의 큰 눈과 해맑은 미소가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베이비시터가 필요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민지는 28살로 유아 교육 전공자였다. 면접에서 그녀의 따뜻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아이를 사랑해요. 제 인생의 일부처럼 돌볼게요. 민지의 말에 지은은 즉시 고용했다. 처음 며칠은 완벽했다. 민지는 수아를 잘 돌봤고 지은이 퇴근할 때쯤 집을 정리하고 떠났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은이 일찍 퇴근하자 민지가 아직 집에 있었다. 수아가 아파서요. 병원에 데려갈까 했어요. 민지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지은은 불편함을 느꼈다. 다음 날에는 민지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지은 씨 피곤할 텐데 제가 해볼게요. 민지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다. 지은은 고마워하면서도 거리를 두려고 했다. 민지 씨,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가보세요. 지은의 가족은 입양을 반대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말했다. 지은아,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 결혼해서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라.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다. 여자가 혼자 애를 키우면 사회에서 어떻게 봐?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올라 지은은 그런 말에 익숙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하지만 내면 깊숙이 그녀는 남자와의 결혼이 싫었다. 친구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더 확신했다. 나는 달라.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아가 그녀의 가족이었다. 민지는 점점 더 가까워지려 했다. 주말에 지은이 수아와 공원에 가자 우연히 민지를 만났다. 수아랑 산책 중이었어요. 같이 갈까요?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공원에서 민지는 수아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그 모습이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지은은 민지의 옆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민지의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부드러운 미소. 왜 가슴이 도동하는 거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민지 씨, 왜 매일 이렇게 만나요? 우연인가요?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연이 아니에요. 지은 씨가 좋아서요. 그 말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민지의 말은 농담일까? 아니면...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기 두려웠다. 그녀는 대학 때 한 번 여자친구와 가까워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포기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금 민지가 다가오는데 왜 거부하지 못하는 거지? 수아가 자는 방을 보며 지은은 결심했다. 내일 민지에게 분명히 말해야 해. 하지만 다음 날 민지는 또 집에 왔다. 지은 씨, 어제 말은 진심이었어요. 민지의 고백이 시작이었다. 지은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베이비시터는 어때? 믿을만해. 지은은 대답을 주저했다. 네, 좋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민지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수아가 그림을 그렸어요. 지은 씨 생각나서 지은은 답장을 보내며 죄책감을 느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사회가 어떻게 볼까? 한국에서 여자 둘이, 지은은 뉴스를 떠올렸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가족의 배척. 그녀는 수아를 생각했다. 수아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어떡해?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도 가족 때문에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위로하며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민지 씨, 우리, 지은의 말은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 사회, 수아의 미래.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민지를 피해야 할까? 아니면 받아들일까? 다음 날, 민지가 또 왔다. 지은 씨, 제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대치가 시작됐다. 지은은 말했다. 이건 안 돼요. 수아 때문에요.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아도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 관계가 가져올 파국을 예감하면서도 지은은 출근길에 민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까요? 수아 잠든 후에 지은은 전화를 걸어 거절하려 했지만 민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망설였다. 알았어요. 와요, 왜 이렇게 약한 거지? 지은은 자신을 탓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물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애 키우느라 고생이야. 이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지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이건 사랑인가?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저녁에 민지가 왔다. 수아를 재운 후 둘은 거실에 앉았다. 지은 씨, 저를 좋아하세요? 민지의 직설적인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민지는 다가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왜 잘못됐어요? 우리는 어른이에요. 감정을 숨기지 마요. 지은은 손을 뺐다. 가족이 알면, 사회가 알면, 수아가 상처받을 거예요. 민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둘 사이에 첫 균열이 생겼다. 다음 날, 지은의 어머니가 불쑥 방문했다. 지은아, 베이비시터 어디 갔어? 수아 혼자 두고 어머니의 눈이 날카로웠다. 지은은 민지가 방금 떠났다고 둘러댔다. 어머니는 수아를 안으며 말했다. 이런 식으로 애 키우면 안 돼. 남편이 필요해. 지은은 화가 치밀었다. 엄마, 저 혼자서도 잘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계속됐다. 동네 아줌마들이 말해. 여자 혼자 애 키우면 이상하다고 이지은은 속으로 외쳤다. 엄마가 알면 더 이상할 텐데. 민지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지은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점심 같이 먹어요. 지은은 당황했다. 왜 여기 와요? 수아는, 민지는 웃었다. 수아는 유치원에. 지은 씨 보고 싶어서. 지은은 주위를 둘러봤다. 동료들이 볼까봐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 둘이 가까우면 소문이 난다. 특히 직장에서. 지은은 민지를 밀어냈다. 이제 그만해요. 해고할게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요? 제 감정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날 저녁, 민지는 사직서를 보냈다. 지은은 안도와 후회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 수아가 물었다. 민지 언니 안 와. 지은은 이제 다른 언니 올 거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지은의 집 앞에 민지가 서 있었다. 이야기 좀 해요. 지은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민지는 막았다.
지은 씨도 저를 좋아해요. 왜 부정해요? 대치 속에서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가족의 압력이 더 세졌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지은아, 엄마가 걱정하신다. 빨리 결혼해. 지은은 아빠. 저는 말을 삼켰다.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왔다. 민지를 만난 후 그 감정이 되살아났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대학 때 여자친구 있었어요. 부모님이 알자집에서 쫓겨났어요. 민지의 고백에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수아 때문에 안 돼. 민지는 수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수아가 저 보고 싶대요.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수아가 울었다. 민지 언니 어디 갔어? 결국 지은은 민지를 다시 불렀다. 이번만이야. 하지만 민지는 가까워졌다. 둘은 밤늦게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민지의 말에 지은은 흔들렸다. 첫 키스 같은 순간이 왔지만 지은은 피했다. 안 돼. 사회적 압력이 느껴졌다. 지은의 친구가 물었다. 요즘 베이비시터랑 자주 보이네? 이상한 소문나.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에서 LGBT는 여전히 금기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어려움을 봤다. 가족 배척, 직장 해고. 지은은 수아의 미래를 생각했다. 수아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민지는 말했다. 함께 이겨낼게요.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지를 완전히 끊을까? 아니면 받아들일까? 민지의 끈질김에 지은의 마음이 약해졌다. 한 번만 만나요. 지은의 메시지가 민지의 배신의 시작이었다. 민지의 집으로 간 지은은 후회했다. 왜 왔어요?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에 끌렸다. 둘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은 씨, 솔직해져요. 지은은 저항했지만 결국 포옹했다. 그 순간 감정이 폭발했다. 이게 옳은 건가? 지은의 마음속 갈등이 깊어졌다. 다음 날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수아를 보며 눈물이 났다. 엄마, 왜 울어? 수아의 물음에 지은은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어제 행복했어요. 지은은 삭제했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 있어. 지은은 거절했다. 엄마, 싫어요. 어머니의 눈이 의심스러웠다. 너 요즘 이상해. 민지는 더 적극적으로 됐다. 지은의 회사에 꽃을 보냈다. 누구야? 동료들의 물음에 지은은 친구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지은이 여자랑 사귀나 봐. 지은은 공황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가 민지에게 전화했다. 그만해. 내 삶을 망치지 마.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해요. 지은의 마음이 아팠다. 왜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거지? 수아의 유치원에서 문제가 생겼다. 선생님이 말했다. 수아가 민지 언니를 그리워해요. 지은은 새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지만 수아가 적응하지 못했다. 민지가 몰래 유치원에 왔다. 수아야, 언니 왔어. 지은은 화가 났다. 왜 이러는 거예요? 민지는 수아를 사랑해서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이건 스토킹이에요. 가족의 개입이 시작됐다. 어머니가 집에 왔다. 베이비시터가 이상하다고 들었어. 왜 다시 부른 거야?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민지의 메시지를 봤다. 이게 뭐야? 너, 여자랑 어머니의 충격적인 반응에 지은은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는 울며 나갔다. 이런 딸 둔 줄 몰랐어.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민지는 위로하려 왔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지은은 밀어냈다. 너 때문에 대치가 절정에 달했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더 털어놓았다. 저 부모님도 날 버렸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지은은 공감하면서도 분노했다. 수아의 미래를 생각해 민지는 우리 셋이 가족이 돼요 라고 말했다. 지은의 마음이 갈등했다.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직장에서 상사가 불렀다. 소문 들었어. 개인 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줘. 지은은 해고 위협을 느꼈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지은아,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고립됐다. 민지와의 만남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더 큰 상처를 줬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결정했다. 민지, 우리 헤어져요.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아를 데리고 갈게요. 민지의 위협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무슨 소리야? 민지는 수아가 날 더 좋아해 라고 말했다. 배신의 깊이가 드러났다. 지은의 분노가 폭발했다. 지은은 민지를 고소하려 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민지는 미안해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라고 사과했다. 지은은 용서할 수 없었다. 이제 끝내. 하지만 수아가 민지를 찾았다. 민지 언니, 수아의 눈물에 지은의 마음이 약해졌다. 민지를 다시 불렀다. 수아 때문에만. 하지만 민지는 가까워지려 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지은의 내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 어머니가 다시 왔다. 지은아, 정신 차려. 그런 관계는 안 돼. 어머니의 설득에 지은은 흔들렸다. 엄마, 저 행복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행복. 사회에서 버림받고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반박했다. 지은은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찢어졌다. 아버지도 개입했다. 집에서 나가. 지은은 울며 말했다. 아빠, 왜 이해 못해요? 가족의 배척이 현실화됐다. 민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더했다. 저 어머니가 날 병원에 보내려 했어요.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그래. 둘은 밤새 이야기했다. 감정이 깊어졌다. 하지만 다음 날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개인 사정으로 지은은 절망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민지에게 화풀이 했다. 민지는 함께 이겨낼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수아의 생일 파티에서 사건이 터졌다. 민지가 초대받지 않았는데 왔다. 수아를 위해 지은은 쫓아내려 했지만 수아가 기뻐했다. 파티 중 어머니가 불쑥 나타났다. 이 여자가 베이비시터야. 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민지는 인사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은을 끌고 나가 말했다. 저 여자랑 끊어. 지은은 반항했다. 엄마, 그만해. 가족과 연인의 대치가 벌어졌다. 사회적 논란이 시작됐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 여자 둘이 이상해. 지은은 집을 나설 수 없었다. 민지는 이사 가요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수아 때문에 안 되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민지의 끈질김에 지쳤다. 알았어. 함께 할게. 지은의 항복이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가 컸다. 친구들의 배신, 가족의 단절. 민지와의 삶이 시작됐다. 하지만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지가 말했다. 수아를 내 딸처럼 키울게. 지은은 불안했다. 정말 민지는 키스하려 했지만 지은은 피했다. 아직 안 돼. 내적 갈등이 계속됐다. 지은은 밤마다 울었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너 때문에 지은은 무너졌다. 민지에게 돌아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며 매달렸다. 안 돼요. 대치의 절정에서 지은의 결정이 내려졌다. FILO
지은은 민지를 떠나보냈다. 미안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나갔다. 수아가 물었다. 민지 언니 왜 안 와? 지은은 멀리 갔어 라고 대답했다.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어머니가 퇴원 후 말했다.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몇 달 후, 지은은 새 삶을 시작했다. 새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결혼 소개를 받았다. 하지만 남자와의 데이트가 싫었다.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잘 지내. 지은은 무시했다. 하지만 밤에 민지를 꿈꿨다. 왜 포기한 거지? 사회의 압력 때문인가? 가족 때문인가? 지은의 식성이 시작됐다. 수아가 자라면서 물었다. 엄마, 사랑이 뭐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의 사랑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민지를 다시 만났다. 우연히 공원에서. 지은 씨, 민지의 목소리에 지은은 돌아섰다. 왜? 민지는 아직 사랑해 라고 말했다.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하지만 잔돼 라고 말했다. 가족의 최종 대치가 왔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 동성애자야. 지은은 인정했다. 내 가족은 충격받았다. 어머니는 울었다. 왜 그래? 지은은 이게 나예요 라고 말했다. 가족의 반응이 변했다. 생각해 볼게 작은 변화였다. 지은은 희망을 봤다. 민지와 재회했다. 함께할래? 지은의 제안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수아의 미래를 생각했다. 수아가 이해할까?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이웃의 수군거림. 지은은 싸웠다. 우리는 행복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서 지은은 깨달았다.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가족의 상실, 사회의 배척. 하지만 그 대가가 가치 있었다. 민지와 수아와 함께한 삶이 빛났다. 결국 지은은 물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그녀의 삶은 계속됐다. 사랑과 갈등 속에서. 이 선택에서 사랑이 사회적 압력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가? 약 952.